여러분들이 EMA와 WMA, SMA 이런 부분들의 구분점을 짓고 나와 잘 맞는 보조지표를 설정을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딩 알파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수 이동평균선 EMA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A 우리가 생소하죠? 이동평균선은 알겠는데 지수 이동평균선 그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 먼저 일단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주식에서는 EMA를 잘 쓰지 않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EMA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수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최근의 움직임을 조금 더 반영하는 그런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다 보니까 단기 매매에 특화된 이동평균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최근에 코인 선물 매매에서 EMA가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이 EMA에 대한 활용도를 메타트레이더에서 어떻게 좀 사용할 수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지수 이동평균선 EMA에 대한 개념과 설정 방법 그리고 이 EMA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EMA라고 하면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이제 지수 이동평균선, 최근의 움직임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한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메타트레이더에서 우리가 지수 이동평균선을 설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를 선택을 하면 심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 이동평균선이고 익스포넨셜을 선택하게 되면 지수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노란색 선이 20선 그리고 흰색 선이 EMA 5의 값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 노란색 선이 20 지수 이동평균선 그리고 흰색 선이 5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EMA 5일선과 21선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우리가 1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의 움직임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설정한 값에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거라고 봐주시면 지수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캔들에 조금 더 민감하게 가중치를 반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해외 선물 특성상 조금 더 단타 매매엔 적합하게 캔들의 움직임을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매매에서나 코인 선물 매매에서는 단기 매매의 빈도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지수 이동평균선을 비교적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EMA로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얼핏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 이동평균선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일반 이동평균선보다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색 선, 일반 이동평균선 20선을 추가를 했어요. SMA 20선이에요.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이 EMA 20선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횡보 자리에서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갑자기 이렇게 장대 음봉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갑자기 지수의 움직임이 민감해졌을 때 이 노란색 지수 이동평균선 20선이 좀 더 빠르게 반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락이라든지 상승이라든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에서는 EMA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골든 크로스를 좀 더 빠르게 캐치를 해보거나 혹은 20선 돌파 매매 기법을 구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서 일반 이동평균선보다 EMA의 활용도가 더 높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매매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냐? 일반적으로 1분봉 기준에서는 이동평균선을 5일선과 21선을 많이 대입해서 단기 매매에 활용하곤 해요. 이 외에도 60선 기타 등등 굉장히 좀 다양한 매매법이 있지만 오늘은 그냥 예시를 위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일반적으로 EMA를 활용한 전략에는 이런 전략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1분봉상 캔들이 21선 아래에서 음봉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는 5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더 미리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10에서 15포인트, 짧게는 7에서 5포인트 정도 이렇게 목표가를 잡고 익절 구간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 반대로 21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손절과 익절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손절과 익절의 기준은 이제 5일선이 21선을 이탈을 하거나 돌파를 하거나 이런 자리를 보는 거예요. 즉 매수 진입의 근거는 캔들이 21선을 이탈하느냐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매수, 매도 포지션의 여부를 잡으면 되고 손절가 그리고 여기서 추세가 어떻게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의 여부는 5일선이 21선을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보는 거예요. 사실 매매 방법은 일반적으로 심플 이동평균선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EMA와 WMA
SMA 이런 부분들의 구분점을 짓고 나와 잘 맞는 보조지표를 설정을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디까지나 EMA, SMA, WMA는 취향 차이입니다. 내가 좀 더 빠르게 반응하는 이동평균선을 보고 싶다 하면 EMA를 활용하는 거고, 반대로 나는 정량적인 패턴에서 움직이는 이동평균선이 좋다 하면은 그냥 심플 이동평균선을 활용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보는 이동평균선의 값들이 개개인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은 비슷해도 어디까지나 내 스타일, 내 매매 스타일에 맞춰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절대 이 영상을 봤다고 EMA가 좋다 혹은 WMA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WMA 가중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알파팀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